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기운조차 없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어김없이 눈이 떠져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소화가 안 될까 봐 맘껏 즐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를 때마다 맘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던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은 여기저기서 조용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만성피로, 소화불량, 혹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문제와 같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 부엌 선반 위에 늘 자리하고 있는 식초와 작은 비타민C 한 알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소박한 재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8살의 한 어머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매일 아침 피로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하루를 시작하셨고 소화가 안 돼 밥 한 숟갈 편히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밤이면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드나드느라 통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해맑게 외치는 손주들 앞에서 기운이 없어 그저 미안한 미소만 지으셨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약 없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식초와 비타민C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어머님은 아침이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은 제 의사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흔한 식초와 비타민C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의 50년 경험과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약 없이 내 몸을 지키는 3가지 핵심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법. 둘째, 평생의 숙제 같았던 소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와 비타민C의 힘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만약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90%는 첫날부터 몸이 가볍다, 속이 편안하다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건강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저장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며 술, 약물, 각종 독소를 밤낮 없이 해독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중앙화학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쉽게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해 만성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음주 문화는 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 이 묵묵한 일꾼, 간을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간세포의 재생과 해독 작용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기능 수치가 무려 1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산화의 제왕인 비타민C와 함께 섭취했을 때 간세포를 보호하고 심지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피로로 늘 어깨가 무거웠던 72살의 박영철 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님은 간 수치가 높아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니 이 늙은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간단한 아침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리고 꿀 1스푼을 타서 드시고 비타민C 1000mg을 함께 섭취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님께서 3주 뒤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 심지어 걱정하시던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셔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꿀 1스푼을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이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1000mg 하나를 함께 드시면 간 해독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과 소화기관을 위한 지혜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지만 강력한 필터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쌓여 몸이 붓거나 요로 감염이 잦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때도 사과 식초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식초는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의 생성을 예방하고 요로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잦은 요로 감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던 75의 이정숙 어머님.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손주들이 와도 반갑게 맞아줄 힘이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께 하루 2-3번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해 마시고 하루에 물을 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라면 식사 10분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마치 소화 효소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처럼 이에 부담을 덜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이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혈압, 혈당, 그리고 숙면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당과 혈압입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군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과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최대 30%까지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힘들어 늘 걱정이 많으셨던 여든의 장미영 어머님. 식사 10분 전 식초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까지 낮아졌다며 이제 손주들과 밥 먹을 때 마음이 한결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지 마시고 이 습관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는 내 몸을 위한 맞춤 식초 사용 설명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간 해독과 활기찬 하루를 위해 미지근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 여기에 비타민C 1000mg을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식사 10분 전 소화 촉진, 혈당 및 혈압 관리를 위해 미지근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잠들기 30분 전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 15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 그리고 샐러드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어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방에 있는 소박한 재료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평생을 피로와 통증 속에서 살아가던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아침 식초 한 잔이라는 작은 메모 하나를 붙여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 이와 장을 깨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깊은 잠과 가벼운 몸을 선물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단 3일 후, 일주일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몸과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기운조차 없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어김없이 눈이 떠져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소화가 안 될까 봐 맘껏 즐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를 때마다 맘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던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은 여기저기서 조용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만성피로, 소화불량, 혹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문제와 같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 부엌 선반 위에 늘 자리하고 있는 식초와 작은 비타민C 한 알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소박한 재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8살의 한 어머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매일 아침 피로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하루를 시작하셨고 소화가 안 돼 밥 한 숟갈 편히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밤이면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드나드느라 통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해맑게 외치는 손주들 앞에서 기운이 없어 그저 미안한 미소만 지으셨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약 없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식초와 비타민C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어머님은 아침이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은 제 의사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흔한 식초와 비타민C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의 50년 경험과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약 없이 내 몸을 지키는 3가지 핵심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법. 둘째, 평생의 숙제 같았던 소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와 비타민C의 힘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만약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90%는 첫날부터 몸이 가볍다, 속이 편안하다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건강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저장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며 술, 약물, 각종 독소를 밤낮 없이 해독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중앙화학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쉽게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해 만성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음주 문화는 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 이 묵묵한 일꾼, 간을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간세포의 재생과 해독 작용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기능 수치가 무려 1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산화의 제왕인 비타민C와 함께 섭취했을 때 간세포를 보호하고 심지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피로로 늘 어깨가 무거웠던 72살의 박영철 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님은 간 수치가 높아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니 이 늙은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간단한 아침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리고 꿀 1스푼을 타서 드시고 비타민C 1000mg을 함께 섭취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님께서 3주 뒤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 심지어 걱정하시던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셔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꿀 1스푼을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이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1000mg 하나를 함께 드시면 간 해독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과 소화기관을 위한 지혜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지만 강력한 필터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쌓여 몸이 붓거나 요로 감염이 잦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때도 사과 식초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식초는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의 생성을 예방하고 요로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잦은 요로 감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던 75의 이정숙 어머님.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손주들이 와도 반갑게 맞아줄 힘이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께 하루 2-3번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해 마시고 하루에 물을 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팩틴 성분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라면 식사 10분 전에 식초 1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마치 소화 효소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처럼 이에 부담을 덜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이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혈압, 혈당, 그리고 숙면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당과 혈압입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군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과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최대 30%까지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힘들어 늘 걱정이 많으셨던 여든의 장미영 어머님. 식사 10분 전 식초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까지 낮아졌다며 이제 손주들과 밥 먹을 때 마음이 한결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지 마시고 이 습관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 1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는 내 몸을 위한 맞춤 식초 사용 설명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간 해독과 활기찬 하루를 위해 미지근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 여기에 비타민C 1000mg을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식사 10분 전 소화 촉진, 혈당 및 혈압 관리를 위해 미지근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잠들기 30분 전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 15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 그리고 샐러드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어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방에 있는 소박한 재료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평생을 피로와 통증 속에서 살아가던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아침 식초 한 잔이라는 작은 메모 하나를 붙여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 위와 장을 깨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깊은 잠과 가벼운 몸을 선물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단 3일 후, 일주일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몸과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기운조차 없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어김없이 눈이 떠져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소화가 안 될까 봐 맘껏 즐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를 때마다 맘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던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은 여기저기서 조용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만성피로, 소화불량, 혹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문제와 같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 부엌 선반 위에 늘 자리하고 있는 식초와 작은 비타민C 한 알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소박한 재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8살의 한 어머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매일 아침 피로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하루를 시작하셨고 소화가 안 돼 밥 한 숟갈 편히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밤이면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드나드느라 통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해맑게 외치는 손주들 앞에서 기운이 없어 그저 미안한 미소만 지으셨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약 없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식초와 비타민C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어머님은 아침이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은 제 의사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흔한 식초와 비타민C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의 50년 경험과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약 없이 내 몸을 지키는 3가지 핵심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법. 둘째, 평생의 숙제 같았던 소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와 비타민C의 힘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만약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90%는 첫날부터 몸이 가볍다, 속이 편안하다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건강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저장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며 술, 약물, 각종 독소를 밤낮 없이 해독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중앙화학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쉽게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해 만성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음주 문화는 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 이 묵묵한 일꾼, 간을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간세포의 재생과 해독 작용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기능 수치가 무려 1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산화의 제왕인 비타민C와 함께 섭취했을 때 간세포를 보호하고 심지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피로로 늘 어깨가 무거웠던 72살의 박영철 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님은 간 수치가 높아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니 이 늙은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간단한 아침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리고 꿀 1스푼을 타서 드시고 비타민C 1000mg을 함께 섭취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님께서 3주 뒤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 심지어 걱정하시던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셔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꿀 1스푼을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이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1000mg 하나를 함께 드시면 간 해독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과 소화기관을 위한 지혜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지만 강력한 필터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쌓여 몸이 붓거나 요로 감염이 잦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때도 사과 식초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식초는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의 생성을 예방하고 요로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잦은 요로 감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던 75의 이정숙 어머님.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손주들이 와도 반갑게 맞아줄 힘이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께 하루 2-3번 식초 한 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해 마시고 하루에 물을 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팩틴 성분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라면 식사 10분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마치 소화 효소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처럼 이에 부담을 덜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이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혈압, 혈당, 그리고 숙면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당과 혈압입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군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과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최대 30%까지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힘들어 늘 걱정이 많으셨던 여든의 장미영 어머님. 식사 10분 전 식초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까지 낮아졌다며 이제 손주들과 밥 먹을 때 마음이 한결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지 마시고 이 습관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는 내 몸을 위한 맞춤 식초 사용 설명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간 해독과 활기찬 하루를 위해 미지근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 여기에 비타민C 1000mg을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식사 10분 전 소화 촉진, 혈당 및 혈압 관리를 위해 미지근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잠들기 30분 전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 150ml 플러스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 그리고 샐러드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어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방에 있는 소박한 재료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평생을 피로와 통증 속에서 살아가던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아침 식초 한 잔이라는 작은 메모 하나를 붙여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과 신장, 이와 장을 깨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깊은 잠과 가벼운 몸을 선물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단 3일 후, 일주일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몸과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기운조차 없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어김없이 눈이 떠져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소화가 안 될까 봐 맘껏 즐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자고 조를 때마다 맘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던 순간들은 없으셨나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은 여기저기서 조용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만성피로, 소화불량, 혹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문제와 같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 부엌 선반 위에 늘 자리하고 있는 식초와 작은 비타민C 한 알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소박한 재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8살의 한 어머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매일 아침 피로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하루를 시작하셨고 소화가 안 돼 밥 한 숟갈 편히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밤이면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드나드느라 통잠을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해맑게 외치는 손주들 앞에서 기운이 없어 그저 미안한 미소만 지으셨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약 없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식초와 비타민C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어머님은 아침이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은 제 의사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흔한 식초와 비타민C가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의 50년 경험과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약 없이 내 몸을 지키는 3가지 핵심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는 법. 둘째, 평생의 숙제 같았던 소화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와 비타민C의 힘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만약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90%는 첫날부터 몸이 가볍다, 속이 편안하다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건강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저장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며 술, 약물, 각종 독소를 밤낮 없이 해독하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중앙화학 공장입니다. 하지만 간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쉽게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해 만성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과 음주 문화는 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 이 묵묵한 일꾼, 간을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간세포의 재생과 해독 작용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기능 수치가 무려 1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산화의 제왕인 비타민C와 함께 섭취했을 때 간세포를 보호하고 심지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피로로 늘 어깨가 무거웠던 72살의 박영철 아버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님은 간 수치가 높아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니 이 늙은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간단한 아침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리고 꿀 1스푼을 타서 드시고 비타민C 1000mg을 함께 섭취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님께서 3주 뒤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 심지어 걱정하시던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셔보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이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1000mg 하나를 함께 드시면 간 해독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과 소화기관을 위한 지혜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지만 강력한 필터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쌓여 몸이 붓거나 요로 감염이 잦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때도 사과 식초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식초는 소변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의 생성을 예방하고 요로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잦은 요로 감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던 75의 이정숙 어머님.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도 기운이 없고 손주들이 와도 반갑게 맞아줄 힘이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께 하루 2-3번 식초 한 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해 마시고 하루에 물을 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라면 식사 10분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마치 소화효소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처럼 이에 부담을 덜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건강이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혈압, 혈당, 그리고 숙면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당과 혈압입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군이라는 통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과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최대 30%까지 막아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조절이 힘들어 늘 걱정이 많으셨던 여든의 장미영 어머님. 식사 10분 전 식초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까지 낮아졌다며 이제 손주들과 밥 먹을 때 마음이 한결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단,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지 마시고 이 습관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막아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는 내 몸을 위한 맞춤 식초 사용 설명서를 정리해